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주말 동안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산불로 인해 축구장 120개 넓이가 탔고요. 재산 피해는 주택 등 6동입니다. 어제 오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까지 일단 정리가 끝난 상황이고 산림당국은 이제 앞으로는 화재 원인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을 바탕으로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불이 난 이제 그 주택과 보일러실이 완전히 타버리면서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화목 보일러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화재에 취약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화목 보일러와 이제 목탄 난로 등으로 인한 화재가 285건에 이르고요.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경보를 이제 당분간 경계 단계로 지속을 하고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뭐 산에서 취사 같은 거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뭐 연례 행사처럼 이럽니다. 이번 네. 올해도 안동에서 한번 났고 또 고성인데 역시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다만 지난번 강원도 산불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소방당국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불을 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화재 사건이 났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두고 언론 플레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네요. 네, 그 검찰의 수사본부 편성이 이제 검찰의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다 또는 예. 직접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번 수사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논란이 잊혀지거나 뭐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만이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검찰의 속셈과 이에 노란하는 언론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검찰이 초동 단계부터 개입했었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은 처음에 초기 수사는 소방당국과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말대로 지금까지 늘 해와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보도자료를 검찰이 내고 네. 이것을 모든 언론이 받았으면서 윤석열이 직접 챙기겠다. 네, 그쵸. 이렇게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기사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나왔죠.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온 언론은 크게 실어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문제를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 얘기 좀 해보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입니까? 네, 오늘부터 지원인데요. 전부 다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예.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이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절실하다 이런 판단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지금 이 시각인데요. 기존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받는 계좌에서 바로 입금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선지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네. 예. 그러면 280만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네, 나머지 가구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11일부터 받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네. 자동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동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네. 한쪽에서는 그 기부하는 것보다 네. 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사용하지 못하기 못하니까.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쓰시는 게 더 내수 예. 활성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그리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걸 실시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이것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고민해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고요.
자,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입국자인데 이런 추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확진자는 뭐 0에서 한두 명. 네.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네, 그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총 8명인데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지역 감염자가 0명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오늘 또 지역 감염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방역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연휴가 끝난 6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됩니다. 예. 또 지금 대구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죠. 네. 김정은 이야기 해봅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해외 언론에 오보가 많았습니다. CNN부터 시작해서 일본 언론도 그렇고요. 사망했다고 했다가 다시 살아있다고 했다가 또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속출했는데 이번에는 심혈관 수술을 받긴 받았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네, 그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 NK 뉴스가 김 위원장의 오른 손목 안쪽에 새로 생긴 검은색 자국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난달 11일만 해도 없었던 흔적이라면서 예. 심혈관계 시술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다만 NK뉴스는 이 검은색 자국이 심장 관련 수술을 할 때 생기는 보통의 위치는 아니다. 예. 뭐 이런 반대 의견도 함께 전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청와대는 수술은 물론이고 가벼운 시술도 절대 받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고요. 사실 그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망한 것을 생존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해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태도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설이 오보라고 밝혀지니까 다시 수술을 받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그것도 그렇죠. 근거를 손목 색깔이 변했다고 했는데. 네. 예, 우리 3부, 4부에 지금 온갖 문제 연구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승건 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손목 시술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되죠.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 다. 네. 일단 여당부터 가볼까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3명이 출마를 했고요.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뭐 승부를 가늠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초선 당선인 대부분이 이제 친문 성향으로 분류가 됐는데 예. 김태년, 전해철 의원 둘 모두 이제 친문 주류를 자임하고 있어서 표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열린 우리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부 오만함을 좀 경계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후보에게 표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선거를 하루 앞둔 모레 6일이죠. 이때 국회에서 열리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경선 당일날 이제 연설을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이제 표심이 좀 이제 한가름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3명이서 그 예선을 걸쳐서 가반이 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오늘 통합당 최다선 당선인 중 한 명의 주호영 의원이 그 오후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주 의원에 앞서서 각각 뭐 4선과 3선인 이명수, 김태훈 후보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통합당 상황에서 가장 관심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관한 입장인데요. 일단 주호영 의원은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영세 의원도 찬성 입장이고요. 이런 찬성 입장론자들이 당선될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는 이제 현재 4개월 임기인데요. 이거를 연장한 뒤에 최소 1년간 통합당 밑그림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뭐 이명수나 김태흠 의원은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보다 스스로 이제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들이 당선될 경우에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제 8월쯤에 전당대회를 열고 이제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1년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 네, 그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무려 56년 전의 일입니다.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수감됐던 한 여성이 재심을 청구하네요.
네, 그 196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 때문에 이제 혀가 1.5cm 가량 잘렸습니다. 예. 이 혐의로 6개월간 수감이 됐는데요. 이제 최 씨는 당시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찰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조차 하지 않고 이제 특수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 협박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법원에서 오히려 최 씨에게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남성과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냐. 아이고. 네, 이렇게 묻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분이 대단하신 게 지금 70대 중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에 당시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서 네, 부산 여성의 전화와 상담을 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올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 야만의 시대였네요. 야만의 재판이었고. 네, 그렇죠. 예.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네. 과거에 그 성폭행으로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이 재판받을 때 판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 결혼하세요. 네. 이런 얘기, 이런 재판도 있었는데 네. 참 안타깝네요. 예.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 추세나 예. 판결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상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주간 경영의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지난 5월 1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의 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지난 4월 27일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자가 CNN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칭 대북 전문가라고 주장했던 두 당선인.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두 사람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안보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혹은 정보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신 구당 어떻습니까? 글쎄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은 의정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성호, 태영호 두 탈북 정치인의 주장 그동안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글쎄, 저는 선거 중에 간간히 뉴스를 통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예. 과거에 우리가 김일성 주석 생전에도 몇 번 유사한 소동을 겪었고, 예. 또 김정일 위원장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그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걸 여러 차례 겪은 입장에서 예. 또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그 자체가 좀 서글프더라고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안보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도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예.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볼 때는 착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 특히 그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소위 말하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죠. 평양의 1호 인사들. 이 사람들의 동정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태 당선인은 영사 출신이고 지 당선인은 탈북인 출신인데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확실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폐쇄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라는데 특히 취약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본인은 아마 북한에 어떤 정보원이 있었을 겁니다. 예. 요즘 통신이 발전해가지고도 가족 간에도 간간히 통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정보망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맞물리면서
마치 그 찌라시 수준의 정보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조금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런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 아닌가. 예. 예, 사실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상당히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끔 예.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워낙 무지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정제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이 남한 사회에 소비되는 게 사실이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뭔가 사실 우리 사회의 성격을 표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자칫 국가의 큰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네. 대통령도 CNN 보도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 나름 정보를 맹신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말한 것이 특이 동향은 없다 그러면서 자세한 정보 출처를 못 밝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정보의 속성입니다. 예. 출처를 밝히면은 우리 정보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예. 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부 기관이든 간에 확인해주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탈북 출신 2명의 당선자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건재하더라. 또 현재 동정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보에 있어 ABC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자칫 보면은 정부 측에서 뭔가 숨기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세간의 의구심까지 부채질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수그러들지는 않고 계속 확산되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오늘 김부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김종대 의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방이나 정보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특이 동향이 자칫 잘못 유통됐을 때 그 폐해가 워낙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3개 상임위는 국가 기밀을 다룹니다. 예. 여기서는 2급 기밀까지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위의 경우에는 그 상임위에서 한 모든 말들이 전체가 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수준에서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누군가 만일에 개인 플레이를 했다. 자기가 어떤 조금 덧붙여가지고 말을 했다. 이러면 정보 왜곡, 정보 공해 이런 게 초래되는데 이걸 바로잡는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점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 언론이나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 쏟아지는 걸 알 텐데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 역시 청와대건 국정원이건 일체 뒷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방역 체계를 감안했을 때 사실 지도부 수뇌부를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황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누가 누설했는지를 다 확인 가능하니까 이제 역으로 앞으로 정보 수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북한 정보는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예,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되더라도 서로 지켜주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사실 국방위 같은 데서 상임위하다 보면은 일부 이렇게 정부가 공개한 북한의 주요 행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그 특수정보망으로 해가지고 예. 언론에 공개 안 된 내용까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순환비행장에서 행사를 하면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장면만 보지만 예. 청와대에서는 그 후면에 무대 뒤편까지도 보는 겁니다. 예. 이랬을 때 이 정보는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영상이 나가면은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만 하고 일체 공개되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당선자의 그런 말들, 뭐 홍준표 전 대표나 전효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욕하지 마라, 할 말 했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글쎄 어떤 안보를 중시하는 당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보수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이거를 보수의 덕목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안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이건 그냥 국민들 불안하건 말건,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앞으로 안보를 중시한다는 그 간판을 떼버려야죠. 또 가짜 안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불확실한 정보로 국민들 혼란을 부추겼고 불안을 가중시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요. 예,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죠. 지난 3일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은 의도적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의도적이었다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상당히 엄중한 사건인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걸 아무리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다치기라도 해보십시오. 예. 그때 가가지고 그 이후에 수습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남북 관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예.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북측의 진상 규명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아무리 악화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에 도발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어떤 사고라고 하고 오발이라고 해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상당히 엄중한 사태고 굉장히 이거는 이후에도 북한과 진상 규명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총알이 4발이 날라왔다 5발이 날라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어떤 북한의 모종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9.19 군사합의 위반 이거는 좀 더 봐야겠죠. 당연히 위반이죠.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이런 식의 어떤 교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 마무리할 시점인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참으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1대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어떠십니까? 예, 당분간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로 되돌아가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좀 홀가분하게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 나오면 제가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신규 앱 출시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YTN 라디오 신규 앱 설치하시고 문자로 인증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기프티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